상안검 수술,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, 눈썹화 거상술, 이게 이제 윗눈꺼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들이고, 또 눈꺼풀이 꺼진 부분들은 이제 눈꺼풀 볼륨업 수술. 수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, 수술의 종류와 뭐 처짐의 정도, 노화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유지 기간 얼마나 되느냐를 단정적으로 몇 년입니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, 눈 주변에 노화 수술을 했을 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게 얼마 동안 더 유지될지는 사실 수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관리 장비들, 레이저 디바이스들, 에너지 장비들을 꾸준히 사용하시고 선크림 같은 걸 잘 발라주시면 눈에도 노화가 점점 더뎌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지 기간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고요. 또 일정한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눈 주변 노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.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하거나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은 눈 주변이 좀 꺼져 보이거나 반대로 눈 주변이 좀 부해 보이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. 수술을 통해서 이제 딱 만들어 놓은 젊고 예쁜 눈을 이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, 사실 이게 현재 이제 과학 기술로는 공상과학일 뿐이고요. 수술을 하시든 수술을 하지 않으시든 내 얼굴에 이제 노화가 찾아오고, 특히 이제 눈 주변에도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. 다만 앞서서도 이제 수술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렸듯이, 눈을 젊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처음에는 상안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 뭐 10년 정도 지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처졌을 때, 그 다음 옵션은 상안검 수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눈썹 거상술을 해서 똑같은 상안검 만들어 놨던 걸 좀 더 드러나게 하고 처져 있던 조직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상안검 수술을 하셨던 분이 피부 처짐이 위쪽 부분에만 좀 있다면 눈썹화 거상술을 해서 효과를 또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항노화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, 눈이 처졌으니까 무조건 눈꺼풀을 절제하고 새로 수술을 해야 된다, 또 그 수술을 또 반복해야 된다,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얼굴에서 눈만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얼굴이나 목 같은 데 주름이 많이 쳐져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임밸런스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눈을 수술해서 굉장히 좀 좋아졌지만 다른 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쳐져 있다면 다른 부위에 수술 받는 걸 또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내 얼굴에 맞게끔 밸런스 맞는 젊음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제 눈 주변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 방법들, 그리고 눈의 변화들, 이런 걸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. 일정한 나이가 되고 나면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더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상 얼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채널 4월 31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